자기 얼굴이잖아. 간판, 이거 일본식 한자입니다. 진짜요? 드디어 해방의 날은 왔다. 한글이라는 그 고유한 문자가 있는데 한글만 써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바꾸라! 난리 났네요. 바로 이 간판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외국 문자로 표기된 간판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간판을 보고서는 도대체 무슨 곳인지, 왜냐면 영어가 어려워. 옛날에 좀 쉬운 영어 썼는데 요즘 또 어려운 영어를 그냥 쓰니까. 스페인어 쓰는 가게도 많아요. 그런 데도 스페인어로. 있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정말 이국적인 분위기의 식당이라든지 술집, 카페 등이 유행하면서 왠지 언어로 이 간판을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과 같은 간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한국에서 외국 간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요. 우리 예은 씨가 이야기한 그 것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훨씬 더. 네, 바로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요? 맞습니다. 개화기 그 일본인 상점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사실 간판 이거 일본식 한자입니다. 아,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당시 간판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명동거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일본어다, 일본어. 네. 그렇네, 간판들이 다. 일본어다. 자, 여기 다 일본이에요, 다 일본. 마치 일본에 온 듯한 착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어로 간판들이 많이 쓰여 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 간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일본어 간판 다 떼버리고 한글로 교체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특히 광복 이후에는요, 국문을 중요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자, 이 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춰서 이제 항상 이 사회의 어떤 그 요구,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딱 있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국회. 맞습니다. 늘 그랬지만 네. 국회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권태희 의원으로부터 139명의 동의를 얻어서 한글 전용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협서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아예 그냥 법으로 한글만 쓸 수 있게 만들어버렸네요. 네. 국회 내부에서 한글 전용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요. 정부는 1948년 10월 9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한글날. 네, 맞습니다. 한글날이잖아요. 한글 반포 50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글 전용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이 공공기관뿐 아니고요.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한글 전용을 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서에 한해서 좀 한글을 전용하자고 한 것 같은데 이 법 때문에 간판도 이제 좀 한글로 바뀌게 된 걸까요? 간판까지 한글로 바뀌게 된 것은요. 1958년부터입니다. 정부 수립 10주년을 맞는 1958년 8월 15일이 다가오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한자 간판을 한글로 바꾸겠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한글 전용 사용 운동을 펼치면서 한자 간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왜요? 한글 간판으로 바꾸는 그 방법이 다소 강압적이었던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회적 변화의 그 흐름에 따른 게 아니고요. 뭔가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강제로 간판을 바꾸게 하면서 바로 이 간판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뭐 취지는 좋은데 아니 우리 집 간판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돈도 들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그 불만들이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또 누가 움직입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문자 같은 것은 절대로 어떤 관의 행정적 지시나 법으로서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되어서 비로소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지 관의 명령이나 강제력 가지고는 그렇게 간단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요 근래도 있었어요. 요 근래는 뭐가 있었냐면 간판 사이즈. 사이즈를 또 일괄적으로 맞춰야 돼요. 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해라. 근데 그때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국회 안에서도요, 이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판 파동 사건은 강력한 그 의원들의 질타에 경찰도 뭐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이 사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글 전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요, 공문서 작성에 있어가지고 한자 변경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실 그 효력은 좀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은요, 국한문 혼용체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혁신적인 조치였고요. 그래서 이 법은요,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폐지가 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한글 사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판이 이제 한국말로 표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 사건 이후에 그 간판 디자인에도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체성 있는 문화의 바탕 아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언제부터 외국어를 좋아하고 남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은 맞는데 이제 또 여기는 분명 한국인데도 어쩌면은 미국인지 불란서인지 착각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주체성을 살려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껴 써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진정한 민족의 얼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한글은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읽으면 다 영어나 뭐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네. 야, 라모나 쿠키? 초코칩 쿠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어 한자 이런 건 사라졌는데 대신에 이제 영어가 또 쓰인 것 같네요. 늘어난. 그리고 들어보니까 미국인지 불란서인지 착각할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어도 많이 쓰였나 봐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게 너무 웃긴데요? 그죠? 갑자기 변했죠? 자,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후는요, 국제 분위기가 좀 한껏 고조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일본색을 띠거나 한자 간판들은 많이 사라집니다. 대신 미국, 그러니까 영어죠, 영어. 또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그 간판들이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왠지 그 당시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뭔가 그런 어떤 시대 분위기 속에서 간판들도 그 미제 이름을 이렇게 딱 붙인 그런 간판들이 좀 선호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그 김원일 작가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불의 제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서울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의 일부분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장된 큰 길에 나가면 오케이 사진관, 모던 악기점 등 영어 간판이 흔하고 라디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노래가 많다. 그렇죠. 이 당시에 또 DJ 그 뒤에 부스 가면 팝송 들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믹스. 예, 뭐 어떤 그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선망이 워낙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본어 한자에서 영어 불어로의 간판의 변화는요, 당시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뉴스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았거든요. 국회 내에서도 당연히 좀 경계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외국어로 된 간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경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막을 수는 없었죠. 왜냐면요, 그때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큰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à la ville de Séoul. (52대 27) 일본 나고야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독일 바덴바덴에서 88년 올림픽 개최 유지가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올림픽을 개최하는 14번째 나라이고 아시아에서는 2번째,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된 나라입니다. 88년 올림픽을 주최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성대하고 모범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한데 뭉쳐져야 하겠습니다. 이때 정말 제가 사실은 근데 어렸을 때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느낌은 알아요. 사마란치, 이름도 기억해. 하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마란치 그 IOC 그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울 하는데 그 뉴스를 보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그냥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시에는요 88 올림픽 유치뿐만이 아니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이 올림픽을 연습해 본다 뭐 그런 어떤 느낌도 있었는데 바로 86 아시안 게임도 확정됐습니다. 되게 해봤었구나. 많았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에서는요 우리 크리스찬처럼 이런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에 있는 백화점 간판을 모두 한글과 영어로 쓰도록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시대 상황하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간판도 변화한 거네요. 그럼. 게다가요 1980년대에는요 37년간 계속되었던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드디어 이 거리의 간판들과 네온 사인들이 정말 화려하게 빛나는 지금의 밤문화가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 이 1990년대, 2000년대에는요, 또 세계화를 명목으로 간판은 물론이고요, 기업명에도 외국어, 외래어가 활발히 사용됩니다. 뭐 무슨 파이낸스, 무슨 뭐 센터는 알아요. 무슨 센터, 어디 센터, 또 무슨 클리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쓰이고 있죠. 게다가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건물들도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 간판들 역시 빈틈없이 아주 빽빽하게 채워지면서 오늘날의 도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간판에 대한 이제 국회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니까 결국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잠깐 이제 영어 사용을 권장했던 것만 제외하면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줄곧 한글 간판을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 가나 문자, 영어 등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을 한글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요. 사실 상인들은 좀 반발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간판을 바꾸는 데는 일단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그 간판으로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바뀌면 사람들한테 여기 이사 갔나? 그렇네. 그럴 수 있죠. 상인들의 어떤 그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서도요, 국회에서는 이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자,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발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영어 포장지, 간판, 음식점 차림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보 소외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언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어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언어 사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공기관과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 사용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게 지난 2019년 한글문화연대 한글 표기 실태 결과에서 전국 12개 자치구 약 7,000개의 간판에서
외국어만 표기한 간판은 전체 무려 23.5%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4분의 그리고 외국어와 한글을 변기한 간판은 그중에 15.2%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외국어 5개 간판에 관리나 제재가 없다 보니까 5개 광고물 한글 표기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이 한글의 소중함과 한글 간판 표기법에 대한 그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 사용에 더욱 앞장서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국회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 보이세요?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가 한자 대신 한자로 국자. 한글을 사용하는 도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뀌었구나. 그렇지. 아, 얼마나 좋아. 이건 몰랐어. 훨씬 이건 몰랐어. 낫네요. 이거 진짜 몰랐다. 한글 바꾸니까 훨씬 보기 좋아요. 훨씬 보기 좋죠? 이게 언제 네. 바뀐 거예요? 2015년이에요. 아주머니는 또 얼마 안 아닙니다. 됐어요. 최고 10년도 안 됐어요. 그죠? 2015년 이 국회 상징 표지를 한자국에서 한글 국회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는 40여 년 만의 교체로요. 국회 내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앞으로도요. 국회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한 노력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